안녕하세요.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잘 보이죠? 네. 오늘은 리소그라피 중에, 음, 오늘은 리소그라피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이크가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한 번만 확인할게요. 마이크,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오케이. 네, 열심히 찍었는데 날아가면 안 되니까. 일단 오늘의 내용은 리소그라피예요. 리소그라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제 빛을 줘가지고 패턴을 만드는 기술을 리소그라피라고 하는데, 리소그라피를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음, 일단 방막을 만드는 거, 위에 방막을 패턴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감광층을 이용해서, 감광층이라고 하는 것은 포토 센시티브한 폴리머를 올리고, 포톤 센시티브한 폴리머 위에서 어떤 패턴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들어낸 거를 기준으로 또 이제 애칭을 하게 될 거니까요. 애칭은 다음 시간에 배우겠죠. 그렇게 따졌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기술로 포토리소그래피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포토리소그래피의 공정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포토리소그래피의 공정을 알게 된다면, 네, 포토리소그래피의 공정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그 다음으로 알아야 되는 거는 애칭과 뭐 방막이겠죠. 근데 우리가 애칭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 건 이게 무슨 일이죠?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포토리스트 공정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일단 포토 공정에 대해서 개념을 알아야 되고 웨이퍼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그다음 그 웨이퍼를 준비한 위에 포토 감광증, 포토 센시티브 머티리얼을 도포해야겠죠. 이제 도포. 이걸 코팅이라고 하는데요. 코팅해야겠죠. 그 다음에 얼라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벨롭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 개념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웨이퍼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웨이퍼에 대한 개념을 알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거를 보면 일단 웨이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웨이퍼는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통판이고요. 실리콘 통판입니다. 실리콘 통판에다가 실리콘의 사이즈가 커질수록 우리가 버리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실리콘의 사이즈를 크게 만드는데 그리고 크게 만든 다음에 조금이라도 패턴을 많이 했을 때 이 버리는 이런 공간 있죠. 이런 공간. 이런 버리는 공간을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웨이퍼의 크기는 점점점 커가고 있고 그 다음에 패턴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게 반도체 공정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인데 우리는 이런 네모난 이런 패턴들을 그러니까 패턴을 한 번에 빵 찍어가지고 여기 웨이퍼에 전체 한꺼번에 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엄청나게 고해상도의 패턴을 만드는 게 이렇게 대면적에 한 번에 그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마치 어, 뒤에서 그림을 보면 설명이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번, 2번, 여기 이제 이렇게 하면 3번, 그다음에 예를 들어 여기 4번, 5번, 6번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찍죠. 그래서 패턴을 여기 1번 패턴, 2번 패턴, 3번 패턴 다 동일하더라도 이렇게 여러 개를 한 번에 찍지 않는 공정 방법이 있습니다. 그 공정 방법이 현재 반도체 공정에서 대부분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 공정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패턴된 그리드 형식의 패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패턴들을 하나하나 이런 라인들을 하나를 다 다이라고 부릅니다. DIE라고 하죠. 다이.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실리콘 웨이퍼 하나를 딱 실리콘 웨이퍼 하나에 예를 들면 300다이 300다이 패턴을 해.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점들이 300개란 얘기예요. 요런 그리드 논두렁 같은 것들이 300개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런 300다이, 400다이, 500다이 이렇게 개수의 다이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사실 반도체 칩이 많이 생기는 거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웨이퍼는 실제로 어떻게 생겼냐면 실리콘 웨이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네, 죄송합니다. 중간중간에 끊겼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실리콘 웨이퍼는 여기 실리콘 웨이퍼라고 치면 처음에 뭐 2인치 2인치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가 2인치인 거죠. 그다음에 3인치 뭐 5인치 그다음에 결국 지금 30cm짜리 여기 30cm짜리 웨이퍼까지 가면서 크기에 따라서 더 많은 패턴을 따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사이즈의 크기는 점점 커가는 쪽으로 발전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웨이퍼 자체가 웨이퍼를 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웨이퍼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똑 잘라놨어요. 왜냐? 이 위에랑 아래랑 구분할 이게 위라고 하고 여기를 아래라고 하거든요. 웨이퍼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30mm, 그러니까 30cm짜리 웨이퍼는 그냥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럼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고, 어디가 오른쪽이고 이런 걸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래쪽에 이렇게 뽀쪽하게 튀어나왔어요. 이걸 우리가 노치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노치라고 나와 있죠. 여기 노치. 노치라고 알려져 있고 요걸 통해서 아래쪽인지 위쪽인지를 파악하게 합니다. 이 정도는 그냥 반도체 용어로서 알아둬야 될 거고. 그래서 반도체 칩을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웨이퍼의 형태와 웨이퍼에서의 우리가 부르는 용어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평평한 이런 존을 우리가 플랫 존이라고 하고요. 그죠? 이 통째를 웨이퍼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 그리드 라인 사이사이를 우리가 스크라이브 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뾰족 튀어나온 노치는 이게 30mm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떡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노치가 있는 이유는 당연히 뭐겠죠? 뭐겠죠? 위아래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웨이퍼는 100% 실리콘 웨이퍼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가 100% 실리콘 웨이퍼로 이루어져 있는 원형의 판이다. 다이는 웨이퍼에 밀집된 사각형의 칩의 또 다른 명칭이다. 공정상에서 우리가 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뭐몇 다이 했어? 너 오늘 몇 다이 했어? 그 칩은 몇백 다이짜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나중에 칩의 공정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거에 하나가 다 뭐가 돼요? 반도체 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칩들을 잘라낼 때 나중에 그 레이저 다이싱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싹 잘라내고 싹 잘라내고 이렇게 싹 잘라내요. 이렇게 잘라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잘라낼 때 반도체 칩을 잘라내기 싫으니까 스크라이브 라인으로 가지고 어느 정도 간격을 띄운 상태에서 잘라내죠. 그래서 간격을 띄운 이유는 나중에 자르기 위한 용도다. 그 다음 플랫존은 위와 아래를 구분하기 위해서 평평하게 자른 이 라인을 플랫존이라고 합니다. 플랫존이 없는 경우에는 노치를 만든다. 노치를 만든다. 응? 그래서 플랫존은 여기에 플랫존을 통해서 여기가 위고 여기가 아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랏은 뭐냐면 이런 웨이퍼가 이렇게 생긴 통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옆에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여기 웨이퍼가 이렇게 이렇게 잠겨요. 계속 이렇게 축축축축. 그래서 한 랏에 뭐 한 25개 정도를 담아놔요. 그래서 이 웨이퍼 한 통이 뭐 한 3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저희 연구실에도 있고, 보통 반도체 공정할 때 실리콘을 사야 될 때는 실리콘 덩어리를 팔지 않고 슬롯으로 돼 있는 실리콘 웨이퍼 창들을, 그러니까 이 슬롯들을 다 팔아요. 이 lat에다가 넣고. 그래서 락 공정을 우리가 어, 네,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8대 공정. 8대 공정이 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이 전 페이지인 여기를 보시면 제가 이거는 수업 시간에 틀어줬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제가 강조하진 않았는데 꼭 이거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걸 보시면 우리가 공정에서 8개의 공정을 순차적으로 한다. 특히 노광 공정이 모든 공정에서 가장 앞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광 공정은 패터닝 공정이라고도 여기 패터닝 공정이라고도 하고 섀도우 마스크를 이용해서 그 회로의 패턴을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떠한 도안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식각 애칭하고 그 다음에 방막 쌓고 그 다음 메탈 금속 올리고 도핑하고 이온 공정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클린 공정 지우고 그 다음에 갈고 이런 여러 가지의 공정이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오늘 배울 거는 리소 공정이다. 리소 공정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리소 공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리소라는 뜻이 뭔가? 저도 이제 예전에 반도체 공정을 처음, 저는 반도체 공정이란 수업을 듣기 전에 실험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실험을 먼저 하면 어떤 장점이 있었냐면 흥미를 좀 느꼈죠. 제가 이번 수업에서 반드시 좀 실험 수업을 조금 해보고 싶었다. 우리가 이제 뭐 1학점짜리 실험 수업은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저는 반도체 반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뭐 지금은 제가 지금 있는 이 위치가 이 패브리케이터 플러스 리서처 플러스 사이언티스트 이 세 개가 이렇게 합쳐져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공정과 관련된 쪽에 제가 이렇게 연구를 계속 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근데 공정을 하면서 내가 남들이 안 쓰는 칩을 만들어 보고 남들한테 도움이 되는 최신 칩을 제작함으로써 기존에 있었던 단점을 극복하면서 계속 나아갈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된 순간 리서처와 디벨로퍼로 과정 중에서 내가 고민이 있을 때 내가 리서처 쪽에서 오리엔티드 있게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준 게 이 공정 툴을 할 줄 알게 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리서처와 디벨로퍼를 나누는 이유가 디벨로퍼의 목적은 옵티마이제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삼성전자에 취업을 했다. 삼성전자에 취업을 하면 삼성전자 예시를 들게요. 삼성전자에 취업을 하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최상위 리서처라고 하는 연구자. 이 연구자는 보통 뭐 삼성 종기원이나 아니면은 박사급 인재만 뽑아요. 왜냐면 이제 어떠한 새로운 걸 개발할 때 물론 회사에서 원하는 걸 개발해야 되죠. 그래서 회사에서 원하는 최상위의 어떠한 기술을 개발할 때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수련 과정을 겪어본 사람, 물질을 선정함으로부터 목적을 달성하는 데까지 한번 쭉 해본 사람을 연구자로서 뽑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뭐 영업직이 있겠고, 그죠? 영업직은 뭔지 알죠? 뭐 삼성전자의 제품을 팔기 위한, 그 다음에 우리랑은 상관없지만 마케터가 있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그러니까 연구자 중에서도 연구자, 이게 이제 공대가 갔을 때, 그래서 공대가 갔을 때 연구자 중에서도 뭐, 디벨로퍼,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연구자처럼, 이제 연구자가 이제 우리처럼 하는 일인데, 아주 극소수만 삼성전자의 디벨로퍼, 그러니까 삼성종기원에서 일할 수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위에서 여기서 이런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러면 요거 관련된 걸로 최적화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뭐, 어, 뭐 예를 들면 30나노짜리 패턴 만드는 기술에 대한 거를 얘네 최상위 애들이 개발했대.
그럼 이거 어떤 달은 31나노가 나오고 어떤 날은 33나노가 나오고 어떤 날은 32.5나노가 나오는데 안정적으로 30나노가 나오게끔 하는 최적의 공정 그 조건 잡아봐요. 그러고서 이제 일주일 내내 좀 공정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 디벨롭 조건을 잡으면 그 다음에 이거 다 됐대. 그럼 저쪽으로 보내면 저쪽에서 이제 그 생산 라인에 있는 그 디바이스마다 생산 라인이 이제 1번 생산 라인, 2번 생산 라인, 3번 생산 라인이 있으면 1번 생산 라인에서 31 공정, 31나노 나왔다. 그럼 이거 30나노로 맞췄어. 그러면 2번 공정에서 30.5가 나왔어. 그러면 다시 30으로 맞추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이것도 쉬운 건 아니죠. 그리고 박사급 인재만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디벨로퍼보다는 리서처가 훨씬 더 이제 매력적이고 저는 성향상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제 생각에 탑 레벨의 이제 연구를 할 수 있는 학교에 왔기 때문에 이왕이면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디벨로퍼보다는 제 생각엔 리서처를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리서처를 하고 싶으시면 굉장히 남들보다 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남들 가는 길보다도 쉽게 거기에 도달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음. 그냥 리서처의 커다란 장점은 삼성전자 리서처의 커다란 장점은 아무래도 페이가 높다는 거겠죠. 단점은 어, 여기 또한 몇 살 이상에서 퇴임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렇습니다. 뭐 옆길로 빠졌는데 자, 리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리소는 돌이에요, 돌. 리소그라피를 석판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석판화가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사람들은 돌에다가 어떠한 환조로 이렇게 패턴을 새기고 도장 있죠, 도장. 거기다 잉크를 바르고 딱 찍어내는 그런 거를 리소라고 했어요. 그래서 도장을 만들고 잉크를 묻혀서 찍고 또 찍고 그랬을 때 그 석판 자체를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팔만대장경이 있다 그러면 대장경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공대라서 그러니까 전혀 국사를 안 배우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도장이 있으면 그 도장에다가 잉크를 바르고 종이로 찍어낸다고 해서 여러 개를 딱 다 같은 패턴을 찍어내죠. 그 도장에 맞춰서. 똑같아요. 이 포토리소그래피도 마스크 하나가 있으면 마스크 아래에 다른 패턴들을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옷에 있는 이 프린팅들도 다 실크 스크린이라고 하는 어떤 기법을 통해서 이게 뚫려 있는 다른 데는 다 막아놓고 어떤 부분만 뚫은 상태에서 이 잉크를 쫙 긁어가지고 잉크가 그 패턴을 뚫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 패턴들이 다 들어가게 하거든요. 그것도 다 석판화의 방법이 리소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리소를 할 때 어떻게 하냐? 보시면 여기 보세요. 웨이퍼, 우리가 알고 있는 웨이퍼죠. 제가 이걸 위에서 봤을 때 웨이퍼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실리콘 웨이퍼가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표면 처리를 합니다. 이게 실리콘 웨이퍼는 끝자락이 실리콘이기 때문에 끝에가 OH기가 달려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물을 좋아한다. 하이드로필릭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통의 이제 폴리머들, 이제 PR 코팅을 하려고 하는 이 PR은 포토 레지스터라고 하는 뜻인데 이 빛에 저항하는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빛에 센시티브한 물질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빛을 받았을 때 굳어버리는 그런 저항하는 느낌도 있는데 그걸 다 그냥 우리가 PR이라고 해요. 그러면 PR을 여기다 이렇게 도포를 해야 되는데 이게 PR이라고 할게요. PR은 보통은 소수 물질이에요. 소수성. 근데 친수성 물질 위에다가 소수성 물질을 갑자기 올린다 그러면 그게 잘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죠. 그래서 하이드로포빅한 표면을 하이드로필릭한 표면 그러니까 하이드로포빅한 표면에 하이드로필릭한 하이드로포빅 이 친수기를 약간 소수기로 바꿔줘야 돼. 그 과정을 하는 게 요 HMDS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OH기를 다 요거를 OH기를 뭘로 바꿔줘? 실리콘의 끝에를 CH기로 바꿔줘요. 포빅하게. 그럼 이거를 HDMS가 그 역할을 합니다. HDMS가 이 역할을 하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PR을 도포합니다. 그럼 PR이 아주 유니폼하게 발리겠죠.
PR을 유니폼하게 바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들으면 알겠지만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에 두께를 뭐 예를 들면 200나노 200나노라고 예상을 했는데 200나노라고 예상하고 UV를 쪼아줬는데 이게 만약에 200나노가 아니고 180나노가 도포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패턴의 두께가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두께를 안정적으로 일정하게 유니폼하게 그리고 내가 예상한 두께로 만드는 기술도 매우 중요해요. 그 다음 살짝 구워줍니다. 왜 살짝 구워주는지 뒤에 설명 나와요. 내가 러프하게 얘기하면 포토 레지스터라고 하는 이 물질은 감광 물질이에요. 감광 물질이 레진이라고 하는 거와 같이 섞여 있고 여기 이거를 녹이는 솔벤트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슨 이 레진과 감광 물질이 유니폼하게 섞이게 하기 위해서 뭐 톨루엔이나 아니면 뭐 이런 아세톤 같은 거에 섞어서 하나의 물질로 만들어서 리퀴드로 만들어놔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 표면에다가 딱 뿌리고 그 다음에 이걸 스핀 코팅을 막 돌리면 얇게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살짝 구워가지고 뭐하냐? 이 솔벤트들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럼 뭐가 남아요? 요 두 개가 남겠죠. 감광물질과 레진이. 그래서 이 감광물질과 레진만 남기기 위해서 처음에 소프트하게 굽는다. 소프트하게 굽는다는 건 한 95도씨에서 한 1분 정도 구워주면 돼요. 근데 이거는 제가 쓰고 있는 PR에 한정돼서 얘기한 거고요. 보통 하려고 하는 PR의 종류에 따라 이 조건이 다릅니다. 그런 다음에 식혀요. 상온으로 식힌 다음에. 상온으로 식히는 이유는 폴리머가 온도가 높을 때는 약간 좀 팽창해 있다가 상온으로 되면 두께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UV를 때릴 때의 온도는 핫플레이트에 있을 때의 온도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약간 폴리머가 좀 불었던 게 슈링킹 되게 한 상태에서 우리가 UV를 쏴줍니다. 뭐를 통해서? 레티클이라고 하는 마스크를 통해서. 배울 거예요, 뒤에서. 그 다음에 이 PEB라고 하는 과정을 하고요. PEB를 한 다음에 우리가 또 쿨링을 합니다. PEB는 뭐냐면 어, 제 기억으로는 이게 PEB가 포스트 익스포저 베이크였나? 아, 맞네요. 뭐냐면 포스트가 뭐야? 그 다음이란 뜻이죠. 뭐 이후에. 그러니까 노출을 한 다음에도 베이킹을 해줍니다. 노출을 한 다음에 베이킹을 하는 이유는 어, 폴리머가 빛을 맞은 것과 빛을 맞지 않은 것의 구분을 확연하게 해주기 위해서 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디벨로퍼는 디벨로퍼가 용액이에요, 용액. 무슨 용액? 이 레진이 굳거나 굳지 않은 부분만 선택적으로 날리는 용액이에요. 그래서 그 용액에다가 담궈서 패턴을 만들면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우리가 패턴을 만들면 패턴이 이렇게 여기 기판이 있다 치면 요만큼 이렇게 패턴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끝났잖아. 끝났으면 되는데 실제로는 여기 요 사이에요. 요 사이. 제가 표면으로 다른 색으로 쳐서 설명해 드릴게요. 보시면 여기 요런 데 있죠. 요런 데가 살짝 떠요. 용액이 이렇게 침투해가지고 여기가 살짝 떠. 그래서 실제로 요게 요런 식으로 살짝 떠. 공중에. 그래서 이걸 다시 붙여야 돼, 바닥에. 그래서 붙이기 위해서 하드베이크라는 과정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죠? 그래서 공정 프로세스의 순서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순서 다 알아야 돼요. HDMC 처리하고 PR 코팅하고 소프트 베이크하고 마스크 정렬하고 노광하고 PEB하고 그다음에 디벨롭하고 하드 베이크 한다. 요 공정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한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잘 모르죠. 그래서 영상을 하나 가져왔어요. 보세요. New citizen, conference. 아침에 깔끔한. 자, 이건 인도에서 제공한 영상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음질을 켜고 들으세요. 포토리소그래피를 가리키는 공정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영상에서 음질을 들으시면 알겠지만 저는 지금 설명용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 음질을 잠깐 껐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해당되는 요 기구가 UV를 쏴주는 기구예요. 그리고 마스크 얼라이너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이는 우리가 이 왼쪽에 보이는 이 동그란 판 이게 실리콘 웨이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이거 있죠. 요게 바로 마스크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의 패턴과 여기의 패턴이 같죠. 그래서 요런 마스크를 UV를 때리기 바로 직전에 어떠한 마스크를 대고 UV를 빵 때려주면 요 실리콘 웨이퍼에 붙어 있어서 코팅된 PR 물질이 어 맞은 부분이 이제 분해돼요. 맞은 부분이 분해돼 가지고 요 패턴에 해당되는 만큼이 이제 분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다 들어보세요. 제가 After the exposure becomes softer or harder. 지금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모든 거 이게 디벨로핑 하는 거예요. 이 용액에 넣고 내가 UV 맞은 거를 녹이는 과정인데 뒤에 설명 하나씩 다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용액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요 용액은 아까 얘기한 감광성 물질이에요. 포토레지스터라고 써있죠. 여기에 이제 S1813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1.8 마이크론부터 1.3 마이크론까지 쓰는 이제 포토레지스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조사에마다 다 다르고요. 이거는 포지티브 PR이에요. 포지티브 PR은 뒤에서 배우겠지만 빛을 맞은 부분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마스크예요. 마스크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업자한테 맡기면 이렇게 만들어서 줘요. 이거는 다 크롬으로 덮여 있고요. 크롬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투명한 부분이 유리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롬 부분에 빛을 쏴보면 빛이 막히고 요 투명하게 뚫려 있는 요 하얀 부분으로 빛이 들어가는 겁니다. 요 안에는 세부 패턴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섀도우 마스크, 이걸 우리가 섀도우 마스크라고 해요. 그럼 이 섀도우 마스크를 통해서 빛이 통과됐을 때 이 투명한 부분으로 됐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사실 여러분 지금 제가 수업 시간 외에 저희 랩에서 이런 공정을 다 이제 기본으로 해요. 저희 공정 그러니까 근데 기본으로 하는데 이걸 여러분들한테 한 명씩 다 해보게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해보고 싶은 사람은 요번 학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으니까 다음 학기에 그냥 캡스톤으로 저한테 신청하세요. 그냥 랩을 들어올 사람 위주로 저는 캡스톤을 받긴 하는데 캡스톤 하면 이런 공정을 다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UV를 지금 UV를 앞으로 맞게 할 웨이퍼가 보이고 이 웨이퍼에다가 PR을 코팅할 겁니다. 그럼 코팅을 하기 위해서 스핀 코터라는 기계가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핀 코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스핀 코터예요. 그래서 요 패널을 보면 이게 다 이제 터치식으로 요즘은 바뀌어 있는데 뭐 처음에는 3000rpm으로 뭐 5초 돌리고 그 다음에 뭐 3000rpm으로 30초 돌려줘. 이러면 처음에는 천천히 5초 동안은 500rpm으로 돌렸다가 나중에 3000rpm으로 막 빠르게 돌리고 막 RPM은 그러니까 로테이션 퍼 미터의 약자인데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3000rpm이라고 하면 1분에 3000회 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 수치를 넣으면 요 안에서 우리가 스핀 코팅을 할 수 있어요. 보시면 이제 과정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를 열죠. 그러면 여기 웨이퍼가 있어요. 웨이퍼에 빨간색, 아까 레지스터 P 같지만 빨간색 레지스터를 뿌려놓고 스핀 코팅을 이미 돌린 거예요. 그럼 돌려서 옆에 쫙 묻은 거죠. 돌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핫플레이트에서 뭘 한다고요? 소프트 베이크를 합니다. 이 사람은 1분 20초를 하네요. 그래서 이거 아마 온도가 여긴 100도로 했네요. 100도로 1분 20초 놔둔다. 1분 20초에서 띡 눌러서 지금 사실 이 사람은 여기 보여주기 위해서 1분 20초라고 했지만 이렇게 1분 20초 하면 이 PR에서의 있던 솔벤트가 다 날아가고 레진이랑 감광액만 남아요. 요 안에 폴리머에.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 사람이 보여주는 이거 안에는 실리콘 웨이퍼에
뭐가 남은 거야? 도포된 게 감광층이랑 레진만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마스크 얼라이너라고 하는 장비, 이게 엄청 비싼 장비예요. 이 장비에 내가 UV를 앞으로 때릴 거다. UV를 때릴 건데 몇 초 때릴 건다. 아니면 UV 세기는 얼마다. 그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가스관을 연다는 얘기는 이 가스관은 질소관을 여는데 가스관은 여기에 연결돼 있어요. 이 장비에. 그래서 왜 여냐면 여기 뭐 전원을 킨다 이 얘기고요. 이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용도로 돼 있는 거라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 가스관을 연 이유는 우리가 마스크를 제작을 했을 때 마스크랑 이 기계랑 이 마스크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그 마스크랑 이 웨이퍼랑 이렇게 붙거든요. 붙게 하려면 요 아래 요 기판들 있죠. 요 기판들 여기 보면 호스들이 있죠. 이 호스들이 뭐냐면 요 마스크를 여기다 올려. 그럼 얘가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지금 움직이지만 이렇게 얼라인을 딱 고정시킨 다음에 딱 붙이려면 여기 아래에 있는 이 호스로 통해서 진공으로 빨아주면 여기에 요 귀퉁이에 있는 애들이 딱 하고 붙어버려요. 요 마스크 홀더에. 그럼 마스크 홀더에 붙이려면 뭐 진공을 빨아라 라고 해서 진공 빠는 걸 딱 온하면 이렇게 뒤집었을 때도 이렇게 놔도 얘는 안 떨어져. 왜냐면 진공이 잡혀 있기 때문에. 진공 그 아까 호스로 진공을 계속 빨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광고가 나옵니다. 이 소리가 다 들어가겠죠. 들어가길 기대하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자 이제 웨이퍼를 그 아래다가 위치시켜요. 그런 다음에 어 여기서 뭐 여기 보시면 뭐 BSA 뭐 AL 이런 거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웨이퍼를 놓는 거예요. 그 실리콘 웨이퍼 아까 감광층 했던 거 있죠. 여기다 위에다가 딱 올려 놓습니다. 여기 아래층 여기 위에를 딱딱 고정해서 이렇게 쭉 넣으면 이제 여기서 UV가 때려질 겁니다. 요 위에서 UV가 쫙 내려왔을 때 요 섀도우 마스크를 선택적으로 통과한 빛이 그 감광층에 맞죠. 이렇게 놓고 그냥 때리면 되느냐? 아니에요. 사실상 저기에 진공을 딱 잡아주면 여기 딱 넣고 버튼을 누르면 내가 설정한 값에 따라서 이 마스크와 웨이퍼가 붙습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서 딱 근처에 가면 센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딱 근처에 가면 뭐 5마이크론 컨택해줘. 아니면 뭐 25마이크론 컨택해줘. 이러고. 이건 UV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태닝샵에서 때리는 UV의 몇천 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엄청 센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는 그렇게 센 걸 때려주면 그리고 딱 떼면 이렇게 뗐을 때 그냥 아무 패턴도 안 보여요. 그죠? 아무 패턴도 안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 뭐 이거 뭐라고 써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익스포저 베이크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포스트 익스포저 베이크를 하고 나서 이제 포스트 익스포저 베이크를 안 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했는데 안 보여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디벨로퍼라고 하는 용액, 빛을 맞은 부분이 높게끔 지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드러나게 하는 용액. 그 다음에 이건 DI 워터, 이거는 디스틸드 아이온 워터. 그냥 물이에요, 물. 그래서 여기다 놓고 막 흔들어 제끼면 이 패턴이 나오죠. 그러니까 빛을 맞은 부분, 여기 빨간 이유는 아까 그 포토레시스트가 녹은 거야. 그래서 여기 있던 패턴들을 DI 워터에 넣고 깨끗하게 하고 엔투건으로 분 다음에 우리가 마이크로 패턴 이제 섀도우 마스크로 인스펙션을 하면 제대로 요게 떠졌나라고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마스크 얼라이너 패턴을 이용한 우리가 포토리소그래피의 전 공정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좀 여러분이 이해가 좀 쉽죠? 동영상으로 보여줬던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기를 보면 이제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그죠?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주요 기념, 리소그라피. 그래서 리소그라피 공정이라고 한다. 웨이퍼 표면에 여기 보면 자, 웨이퍼 표면에 빛과 반응하는 감각 물질을 도포한다. 그죠? 아까 도포했죠? 기억나죠? 그 다음에 패턴이 새겨진 마스크를 통과한 자외선을 노광시킨 후 익스포저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 반응한 PR을 디벨로퍼하는 순서로 진행함. 이제도 이해되죠? 그죠? 그 다음에 포토 공정에서 생성된 PR막은 이후 에치이나 IIP, 이거 IIP는 이온 주입 과정. 이온 주입 과정에서 PR 하부 물질에 대하여 보호막 역할을 한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미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일 테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PR 공정은 그러면 애칭용이나 볼드 증착용 여러 가지 용도로 PR 공정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웨이퍼, 실리콘 웨이퍼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PR 공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PR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PR이야. 똑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게 PR이야. PR이야. 마찬가지로 또 하나 똑같은 걸 해볼게요. 여기 PR이야. 그 다음에 여기도 PR이야. 자, 우리가 애칭 관점에서 생각한다. 그 다음에 방막 뭐였지? 틴필름 데포지션. 지난 시간에 배웠죠? 데포지션 관점에서 생각한다. 그 다음에 이온 주입 관점에서 생각한다. 라고 봤을 때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이 상태에서 RI를 쳤어. RI를 쳤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고. RI 아직 안 배웠죠. 저 뒤에 애칭 시간에 배울게요. 여기에서 실리콘을 깎아줘. 이 플라즈마 처리의 이온들을 막 만든 다음에 이온들 여기 가가지고 실리콘에 붙어가지고 실리콘을 원자랑 같이 떨어줘. 떨어 나가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요만큼 까입니다. 그 다음에 오랜 시간 까면 이거 더 까이죠. 더 까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식각이 된 거예요. 애칭할 때, 그럼 PR도 까입니다. PR도 까여서 약간 이렇게 지워지죠. 하지만 여전히 얘는 뭐를 보호한다? 바로 그 아래에 있는 요 패턴들은 보호한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요런 형태가 나오게끔 한다. 그러니까 이 PR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데포지션 관점에서 생각해 볼게요. 데포지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봅시다. 내가 골드를 증착할 거예요. 골드를 증착한다 치면 골드비가 내려옵니다. 우리 골드비가 내려와요. 그죠? 이거는 뭐 그 데포지션 방식 중에 스퍼터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멀 이버포레이터를 할 수도 있고 이빔 이버포레이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도 골드가 쌓이고 여기도 골드가 쌓이고 여기도 골드가 쌓이게 되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뭘 해주냐면 선택적으로 솔벤트를 넣어줘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 솔벤트를 넣어요. 솔벤트를 넣으면 이 PR만 싹 없앨 수 있어. 아세톤에 딱 넣으면 PR만 싹 없어져. 그럼 PR을 없앴어. 그러면 PR을 없애면 이 위에 있는 골드는 뭐 공중에 떠 있어? 아니지. 얘도 같이 벗겨져. 그래서 이렇게 벗겨지면 결국 나는 요 가운데에다가 입자를 어떻게 패터닝 할 수 있다. 그래서 방막 패턴은 PR이 없으면 방막 패턴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재밌죠? 그 다음, IIP. 무슨 얘기야? 여기서, 이온을 주입해줘. 그럼 이온 주입하면 여기가 원래, 그냥 실리콘 웨이퍼였는데, 내가 여기서 P타입을 넣어줬어. 그러면 여기가 요만큼 안에 P타입 실리콘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럼 이게 P타입 실리콘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근데 PR은 안 들어갈 거 아니야. PR은 뭐, 들어가겠지. 들어가도 여기엔 뭐 도핑이 안 되겠지. 그런 상태에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 이거를 이렇게 지우면 PR을 없애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 웨이퍼인데 파셜리 여기 가운데 부분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이 부분만 뭐가 돼요? 이 부분만 뭐가 있어? P타입이 돼 있는. 그래서 이 세 가지 애칭, 그 다음에 데포지션. 자, 봅시다. 애칭, 그 다음에 데포지션, 그 다음에 도핑. 이런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다?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이다. 중요한 거 알겠죠? 왜 이렇게 포토리소 공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지 이제 알죠? 포토리소그래피는 진짜 공정의 꽃이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이런 공정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포토리소그래피의 공정 순서도 알아야 되고 왜 그걸 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응용성이 생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포토리소그래피의 프로세스는 빛에 민감한 포토레지스터를 빛에 민감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빛에 민감한 포토레지스트 물질과 빛에 제어된 노출을 이용하여 제어된 노출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세컨드 단위로 초를 제한해주면 어느 정도 이제 초 단위로 이거 너무 두껍다.
초 단위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빛을 노출해 주는 정도를 조절할 수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감광측을 얼마나 그러니까 얼마나 노출시킬 수 있냐라는 얘기야. 그러면 교수님 이 제어된 노출이 왜 필요한가요? 그냥 빛 맞으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실제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리콘 웨이퍼를 이렇게 만들잖아.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HND에서 바르고 우리가 PR을 이렇게 놨어요. PR을 이렇게 놨다 쳐봐. PR을 놓은 상황에서 이제 마스크 놓겠죠. 그래서 마스크는 검정색으로 그립시다. 마스크를 이렇게 생긴 마스크를 놨어요. 그런 다음에 UV를 막 때려. 그죠? 그래서 이제 UV를 때리면 이게 마스크예요. 섀도우 마스크 아까 봤죠? 그러면 어디가 빛을 맞아요? 여기가 빛을 맞죠. 여기가. 맞죠? 여기가 빛을 맞아요. 근데 빛을 만약에 이 PR의 UV가 예를 들면 이 PR의 두께가 내가 뭐 한 300 마이크론을 만들었어.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 1.1512. 양심상 말이 안 되니까. 1.5 마이크론이라고 했어요. 두께가 실제로 1.5 마이크론 정도 돼요. 실제로 공정하면. 그런데 이 UV는 0.1 마이크로메터 퍼 초의 감광성을 해체하는 능력이 있어. 무슨 얘기냐면 0.1 마이크로메터 퍼 세컨 초라 그러면은 얘를 10초 때리면 얼만큼 까인다는 얘기야. 10초 때려야 1 마이크론이 까인다는 얘기예요. 까인다? 교수님 까인다는 표현이 적절한가요? 틀렸습니다. 까인다는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거를 15초는 때려줘야 이 UV가 자 1초 때렸을 땐 요만큼만 까이진 않지만 이 포토레지스트에 의해서 이 빛에 감광하는 물질이 이제 폴리머의 결단 부분을 다 끊어버려요. 그런데 이게 2초 되려면 요만큼, 3초 되려면 요만큼 이래가지고 15초를 또 때리면 15초 때렸을 때 이 바닥에 딱 도달할 만큼 내가 UV를 때린 거야. 실제로는 15초 때려주면 여기에 잔존 물질이 남아. 그래서 넉넉하게 한 17초에서 18초 때려주거든요. 너무 많이 때리면 여기서 난반사가 일어나서 여기 내가 원하는 것보다 이렇게 약간 두껍게 까이고 그렇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제어된의 뜻은 이 감각 물질마다 이 포토 레지스터마다 뭐라 그래야 되지? 감각 물질이 반응하는 시간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초를 제어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이런 패턴을 포토레지스터 이게 PR이죠. 여기서는 표현을 이렇게 하니까 마치 실리콘 웨이퍼 전체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리콘 웨이퍼가 아니라 여기 PR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내가 요거 PR이야. 요것도 PR이야. 요것도 PR. 요것도 PR. 그죠? 이 PR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요 아래는 실리콘 웨이퍼다. 이렇게. 헷갈리지 맙시다. 그 다음에 포토리소그래피의 비용이 전체 웨이퍼 제조 비용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게 바로 공정의 꽃이다. 공정의 꽃. 포토리소그래피. 엄청 중요한 공정. 중요하다. 왜? 제가 이 전 페이지에서 얘기했죠. 애칭에도 쓰이고, 데포지션에도 쓰이고, 도핑에도 쓰이고, 포토리소그래피를 잘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인투이티브한 퀴즈를 내자면 여기에 있는 간격, 여기서부터 여기의 간격이 좁아야 좁을수록 우리는 보다 반도체의 성능을 높게 만들 수 있죠. 왜냐면 여기가 좁으면 N타입이랑 예를 들면 소스와 드레인 간격을 더 좁게 만들 수 있잖아. 이 패턴만 잘할 수 있다면. 그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반도체 공정 회사들은 이 소스와 드레인이 위치할 수 있는 요 패턴을 위치시킬 수 있는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의 기술을 개발하려고 난리를 친다.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폴리머 용액을 볼게요. 폴리머 용액은 포토레지스터로 사용된다. 그게 뭐냐면 뒤에 나와요. 뒤에 나와서 제가 뒤에 거를 미리 조금 먼저 가르쳐 볼까요? 뒤에 나오는 거를 미리 얘기해 볼게요. 포토레지스트, PR이죠? 이게 PR이에요. PR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 PR은 여기 보시면 용매, 이게 솔벤트입니다. 솔벤트, 역할이 뭐예요? 포토레지스터가 흘러가는 특성을 가지게 한다. 이게 이제 리퀴드로 만들어준다. 이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 레진은
무슨 얘기냐면 포토레지스트에서 결국은 남게 되는 물질인데 솔벤트가 다 날아가면 이 부착도, 이 아래 실리콘 웨이퍼 있죠. 이게 결국은 이 아래 실리콘 웨이퍼와의 부착도를 담당하면서 이 건물로 따지면 골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약간 뭐라 그래야 돼? 구조, 이게 뼈대를 이루는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폴리머 사이언스에 대해서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음, 제가 지금 두려운데, 아니죠. 저 화면 공유 어디가 있나요? 어, 저의 얼굴은 어디가 있나요?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냥 할게요. 실리콘 웨이퍼가 있을 때, 실리콘 웨이퍼의 골조를 이룬, 이건가? 이거구나. 어, 골조를 이루는 게 이렇게 약간 구조처럼 폴리머가 어떻게 굳어지는지 얘기해 줘야겠다. 폴리머는 우리가, 여러분 폴리머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텐데, 플라스틱 전체가 폴리머고요. 그 다음에 그냥 메탈도 아닌데, 어떠한 그, CH기, 유기물이라고 하겠다. 유기물로 이루어진 어떠한 고체 형태의 무언가를 우리가 폴리머라고 해요. 보통의 폴리머가 이제 인류에 기여한 바는 엄청나게 크지만 폴리머들은 어떤 경우에 온도를 줘서 걔네들의 그 구조를 이루는 스트럭처들을 끊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얘네들 사이에 이제 이렇게 링커들이 있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폴리머 라인이 있으면 얘네들이 옆에 이렇게 링커들이 있어요. 그럼 그 옆에 폴리머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링커들이 연결되게 하는 어떠한 힘이 있어야 이게 약간 어떠한 특정 스트럭처를 갖는 폴리머가 되거든요. 근데 폴리머들은 이렇게 막 랜덤하게 엉켜져 있어요, 지들끼리. 근데 이렇게 엉켜져 있는데 내가 UV를 딱 맞는 순간 여기에 이 링커들이 다 끊기는 거야. 그러면 이제 디벨로퍼가 딱 공격을 했을 때 이게 끊겨 있으니까 얘네는 단단하게 굳어 있지 않으니까 얘네는 다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이 뼈대를 이루는 게 바로 레진이다. 뼈대가 여기 바닥이랑 잘 붙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첨가물, 뭐야. 포토레지스 특징을 주는 어떠한 이벤트성으로 만드는 약간, 부산물 같은 거예요. 그 다음 감광제. 빛에 의해서 동작하게 하는 물질. 그래서 빛의 민감도, 어떤 경우에는, 여기 있네. 폴리에틸렌 구분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폴리에틸렌 분자가, 어떠한 팩이라고 하는 어떠한 방향성 벤젠골이 뭐 톨루엔이라고 하는 이렇게 나프탈렌 이렇게 생긴 이런 화합말들을 같이 넣어가지고 UV를 맞았을 때 얘네들이 어떤 경우에는 링크 역할을 하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끊어지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고분자 공학과 사람들이 만드는 물질이 폴리머라고 생각하면 돼요. 폴리머인데 뭐 UV에 반응하는 어떤 UV에 반응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목적이 달라지겠죠. 그럼 UV 센시티브하게 만든 폴리머가 우리는 이걸 포토 레지스터라고 부른다. 그죠? 그러면은 얼마나 이게 중요한 물질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UV를 맞게 한다고 쳤을 때 레지스터는 포토 레지스터는 폴리머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이해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레지스터가 가열되면 온도, 핫플레이트 위에다 올려놓으면 솔벤트를 증발시킨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레지스터는 포토 레지스터 얘기하는 거예요. 페로 패턴을 구성하는 원판인 레티클. 레티클이 뭐야? 이게 마스크야, 마스크. 이게 마스크야. 아까 보여줬죠? 마스크. 마스크 어떻게 생겼어?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어디에다 만들어요? 석영이라고 하니까 뭐 대단한 거지만 SiO2야, SiO2. 석영판, 유리로 된 석영판에다가 구리 혹은 크롬으로 된, 요렇게 바릅니다. 요렇게 발라요. 그러면 패턴대로 바르면 요걸로 된 석영판에 그걸 레티클이라고 합니다. 레티클에 노출되고 레티클은 웨이퍼에 복제되기 위한 패턴을 포함한 하나의 석영 원판이라고 한다. 이게 석영 원판이죠.
그 다음에 단일 칩 또는 몇 개의 칩을 포함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일 칩은 개수가 한 개인 거. 그 다음에 여러 개는 한 번에 찍었을 때 여러 개인 거. 이 얘기죠. 그러면 교수님, 여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5, 25. 25개의 패턴이 있는데요. 그죠? 맞아요. 25개의 패턴이 있죠. 그럼 이걸 UV로 한 번에 찍으면 25개가 나와야 되죠. 25개 다이가 나와야 돼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왜 패턴을 단일 칩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럼 여기 하나만 만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 뒤에서 나올 얘기인데 미리 조금 이제 나왔을 때 이제 엎치락 뒤치락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이제 얘기를 하자면 스태퍼라고 하는 공정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석영판은 내가 4개로 돼 있어. 그지? 그리고 이걸 만들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는 꽤 커. 20mm에서 15mm. 여기가 20mm고, 여기가 20mm고, 여기가 15mm야. 그렇다 쳐봐요. 근데 이거를 5분의 1로 축소해.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면 여기가 20 마이크론이라고 칠게요. 여기에 있는 어떠한 패턴의 축소 폭이 20 마이크론이야. 그러면 5분의 1 해가지고 4 마이크론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를 요만큼만 찍어요. 여기만. 그러면 요거가 여기만 찍히는 거지. 그래서 요 마스크 하나가 요만큼 다이 하나를 이룬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 축소 공정을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지금 위에서 설명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네,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헷갈릴까 봐 미리미리 설명드려요. 그래서 간혹 포토마스크라고 하는 거로 그거를 우리가 레티클이라고 부른다. 포토마스크 레티클이죠. 레티클이라는 용어 같은 얘기예요. 같고 포토마스크는 전체 웨이퍼에 대한 하나의 공정을 인쇄하기 위해 필요한 완전한 칩의 배열을 포함하는 하나의 석영 원판을 포토마스크라고 한다. 이거예요, 이거. 이게 포토마스크예요. 그래서 포토리소그라피를 좀 보면 자, UV를 때려줄 때 우리가 UV는 폴리머의 그 결합기를 끊기 위한 용도로만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UV가 지금 300나노에서 800나노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300나노에서 800나노보다도 훨씬 안짝에 써야 될 때는 여기 딥 UV, 딥 UV, 딥 UV 이렇게 얘기하죠. UV인데도 안쪽이다. 300나노보다도 안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어떻게 돼? 에너지가 커지죠.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작아지겠죠. 그죠? 그리고 패턴의 레졸루션이 점점 작아지는 거 알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전에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UV가 436 나노면 파장이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가 436 나노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에 반파장인 한 218 나노 정도의 패턴을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완벽하게 218나노를 만들 수 있느냐? 아닙니다. 이론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여기서 처음에는 G 파장을 쓰다가 HUV를 쏘다가 I라인을 쓰다가 G라인, H라인, I라인 쓰다가 DV로 넘어오고 VUV까지 넘어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레졸루션이 점점점 해상도가 점점 높아지는 그러니까 해상도가 높아진다는 건 폭이 점점 좁아진다는 얘기죠. 그죠? 해상도가 높아지는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포토레지스트에서는 UV를 쏘지만 포토레지스트들은 빛에 민감하고 특정 UV에서 화학적으로 응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G라인을 써야 될 때는 436 나노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쐈을 때 이 팩, 아래 PAC, 포토 액티브 이 컴파운드 PAC가 어디 있었냐면 아까 포토레지스트 안에 있는 물질 중에 하나였어요. 감광성 물질. 감광성 물질이 436 나노의 파장이 갖는 에너지에 반응하는 물질로 이루어진 포토레지스터를 써야 한다. 만약에 내가 아이라인을 써야 될 때는 365 나노의 에너지를 반응하는 PR 공정을 써야 한다. 포토레지스터를 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예전부터 여기 보시면 436나노 G라인, 우리가 파형의 이름을 G라인이라고 해요. 머큐리 램프를 쏴서 G라인을 해서 436나노 UV를 쐈었고 또 I라인은 405, I라인은 365, H라인은 405. 그 다음에 점점점 하다가 여기에 KRF, 아르곤 F, 그 다음에 FT 엑시머,
이렇게 된 레이저들, 이 이름이 좀 다르죠. 그런 거를 통해서 DUV, DUV, VUV 248, 195, 157 나노에 해당되는 레이저 파장을 만든다. 라는 얘기예요. 결국 해상도가 여기로 갈수록 해상도가 높아진다. 그 다음에 파장은 짧아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점점점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공정을 한다. 이미지의 해상도라고 하는 것은 해상도는 내가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폭에서 여기 폭까지의 거리가 내가 만들 수 있는 최소 선폭을 우리가 해상도라고 해요. 최소 선폭을 해상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토리조그래피에서 가장 중요한 성능 지표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너 아이라인 썼는데 몇 가지 패턴 만들 수 있어? 그러면 나 200. 그러면은 최소 해상도가 200 나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퍼의 패턴화된 이미지의 실제 치수들은 최표면상의 좁은 간격을 두고 밀접하게 존재하는 특성들을 구별하는 능력의 정의로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얘랑 떨어져 있어. 제일 작은 간격으로 떨어져 있어라고 하는 거에 어느 정도 사이즈가 제일 작으냐. 봅시다. 내가 최소 선폭이 0.18이야. 그럼 이게 크리티컬 디멘전 0.18이라는 얘기거든. 그럼 무슨 얘기냐면 180 나노까지는 내가 요 간격을 유지할 수 있어 라는 뜻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80 나노라는 뜻이야. 0.18 마이크로면은 1000분의 1 하면은 180 나노가 되잖아. 그러니까 0.18 나노가 180 나노랑 똑같은 거죠. 1000배 하면 되니까 그냥. 그래서 정밀도가 그렇게 된다. 여기서 여기 위에서 봤을 때 여러분 이게 게이트예요. 이게 이렇게 생긴 게 위에서 본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게 게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요? 여기 아래 색깔 다르게 해줄게요. 위에서 봤을 때 어, 파란색. 네, 여기 요렇게 여기 요렇게 여기 요렇게 여기 요렇게 있을 때 이 파란색이 뭐야? 소스하고 드레인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소스면 여기가 드레인이고 여기가 소스면 여기가 드레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게이트가 있고 소스와 드레인이 있는데 여기에 두 개의 셋업으로 되어 있는 뭐가 있어? P타입과 N타입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른 색깔 보시면 여기 이렇게 색깔은 눈에 띄겠구나. 자, 여기 요만큼 그 다음에 여기 요만큼이 뭐야? 여기가 예를 들면 P타입 웰이야. 이게 P타입 웰이고 이게 N타입 웰이야. 그러면 우리가 P타입 웰, 보이지가 않는구나. 자, 여기 요렇게 네모난 요만큼. 그 다음 여기 요렇게 있는 요만큼. 요게 예를 들면 P타입 웰일 거고 여기가 N타입 웰이에요. 그래서 여기 두 개 전국 붙여놨지. 그죠? 그 다음에 요건 뭘까, 요건? 점은 뭘까? 이게 비아홀이지. 이게 비아홀이지. 그죠? 이 간격이 엄청 좁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이 좁으니까 여기 구멍을 뚫어가지고 다른 층에서 잡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마스크 온라인을 할 때 어떻게 하겠어? 이런 패턴을 다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P모스라고 하면 P타입 여기서부터 여기 웰이 P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N모스 여기가 P타입이냐 여기 딱 있네요. 지금 보면 이거 여러분들에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있는 요 섀도우 마스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보여준 거고 사실 봐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P타입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생긴 게 P타입이에요. 그 다음에 요만큼이 N타입이겠지.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만큼이 N타입입니다. 요만큼. 요게 N타입이에요. 요게 N타입. 그럼 P타입 마스크에 N타입으로 도핑을 했다는 얘기겠지, 여기에. 그러고 나서 소스와 드레인을 여기와 여기에다가 또 여기에는 P타입을 놨을 거고 여기에도 P타입을 놨을 거고 여기에는 N타입을 놨을 거고 여기에는 N타입을 놨을 거야. 그래서 두 개를 요 전극 두 개로 이으면 그러면 전극을 계속 연결돼 가지고 여기 각각 반도체 N타입과 P타입을 이제 이렇게 배분할 수가 있죠. 그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듭니다. 인버터라고 하는 거를 만들 때 이제 시모스 공정을 통해서 인버터를 만들 때 이 위에서 탑뷰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겼고 사이드 뷰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냥 해상도 얘기해요. 얼마나 선폭을 좁게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얘기. 그 다음 이제 네가티브 PR, 포지티브 PR 이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포지티브 PR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빛 맞은 곳이 녹음, 멜팅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빛을 맞은 부분이 빛 맞음, 굳음 이란 뜻이야. 빛을 맞음 굳어. 나중에 뒤에 설명할게요. 자, 네가티브 리소그래피라고 얘기하면 뭐냐면 섀도우 마스크와 정반대의 패턴을 인쇄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일단 외워. 빛에 노출됐을 때 교차 결합에 의해 포토리지스트가 경화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조금 알겠어요? 자, 봅시다. 내가 섀도우 마스크가 이렇게 생겼어. 이거 위에서 보여줄게. 섀도우 마스크를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가운데 부분이 크롬으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야. 그럼 내가 이 상태에서 UV를 이 화면에서 이렇게 위에 이제 화면에서 뚫어서 UV를 때리면 빛이 어디를 맞아요? 여기 감각청 PR이 있다고 쳤을 때요. 실리콘 기판 위에. 그럼 뭐가 돼? 여기가 굳겠죠? 여기가 UV를 맞죠? 근데 UV를 맞은 부분을 굳게 한다는 거야. 굳어. 여기 뭐야? 빛 맞은 부분이 굳는다. 그죠? 그럼 굳는 이유가 뭐야? 자, 빛이 노출되었을 때 그 감광액, PAC, 포토 액티브 컴파운드가 폴리머의 결합을 유도하는 물질인 거야. 그래서 교차결합, 뭐 아까 교차결합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이 폴리머가 막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작용기들이 얘네들이 다 붙어버리게끔 얘네들이 딱딱딱딱 교차결합. 그래서 여기를 굳혀버리는 거야. UV를 맞으면 짜작짜작거리면서 굳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 섀도우 마스크 패턴은 이렇게 생겼는데 나온 패턴은 바깥쪽이 굳어서 나오죠. 그러니까 웨이퍼의 마스크 패턴과 정반대의 패턴을 인쇄한다라는 얘기가 내가 처음에 섀도우 마스크로 이런 패턴을 만들고 싶으면 섀도우 마스크를 반대로 떠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실제로 저희 연구실에서도 그렇고 저도 예전에 한번 이제 섀도우 마스크를 만드는 업체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섀도우 마스크 만드는 업체에 저 이런 거 패턴 뜨고 싶은데 이 부분이 남게 해주세요. 아니면 이 부분이 크롬을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아야 이제 막는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수로 오면 나는 분명히 이렇게 만들려고 이제 내가 포지티브 PR이 있는데 포지티브 PR이 있는데 이걸로 만들었더니 반대로 나와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패턴은 이렇게 생긴 걸 만들고 싶은데 이 포지티브 PR로는 그걸 만들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네가티브 PR인 경우에는 그렇게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다. 자, 포지티브 PR을 놓고 봅시다. 여기 지금 포지티브 PR에서는 여기 조금 눈치 빠른 사람은 알겠지만 마스크가 다르죠. 마스크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뚫렸고 여기가 다 막혔어. 그럼 무슨 얘기야? 웨이퍼의 모양과 남은 모양이 똑같죠? 그죠? 그래서 패턴과 동일하다. 그죠? 그 다음에 UV를 딱 때렸어. UV를 때렸을 때 빛은 어디? 여기 OK라고 써있는 이 부분으로만 들어가죠, 빛이. 그러면 거기에 맞은 부분에 원래 폴리머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여기 폴리머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 결합기를 다 끊어버리는 거야. 결합기를. 그래서 포지티브 PR을 맞은 부분에는 폴리머들이 결합기를 다 끊겨가지고 원래 이제 포지티브 PR은 처음에 굳혔을 때 결합기가 다 굳게끔 만들었는데 UV를 때려서 여기 결합기를 다 끊어버리면 디벨로퍼 아까 그 용액 있죠. 인도 그 동영상에서 용액에 넣었을 때 얘네가 싹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빛에 노출된 포지티브 영역은 현상액, 수용액에서 제거됨. 현상액이 뭐야? 디벨로퍼.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포지티브 PR은 여기 보시면 고해상도에 적합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고해상도에 왜 적합하냐면 봅시다. PR이 빛을 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제가 이런 웨이퍼가 있어요.
얘 실리콘입니다. 그 다음에 PR을 좀 과감하게 두껍게 만들게요. 그 다음에 섀도우 마스크가 이렇게 있어. 이게 마스크야. 그 다음에 UV를 때려. UV를 때리면 사실은 UV가 다 때려지는데 통과되는 거는 여기 세 개만 통과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된 경우에 포지티브 PR은 처음에 요만큼만 어떻게 돼? 요만큼만 녹아. 요만큼만 결합기를 다 쪼개. 요만큼만 껴요.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왔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그런데 실제로는 빛의 에너지가 바닥으로 가면서 점점 축소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약간 요런 식으로 까입니다. 요런 식으로. 초당. 그래서 결국은 여기의 레졸루션이 D가 내가 예상했던 D-보다 안 나와. 그런데 나는 분명 예를 들면 여기에 2마이크론의 레졸루션을 D-에서 원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D가 뭐 1.5마이크론이 됐어. 그러면 이거보다 고해상도를 얻게 됐죠. 이해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해상도에 적합하다. 대부분 공정에서 사용한다. 그래서 마스크를 2마이크론으로 최소 레졸루션을 2마이크론으로 만들었는데 실제로 패턴은 1.5가 나오기도 해요. 만약에 이걸 2마이크론을 하고 싶으면 여기에 UV를 더 오랫동안 때려서 여기에 UV가 때렸던 게 반사돼가지고 이 부분을 다 채울 때까지 UV를 쏴줘야 돼요. 더 오랫동안. 이해됩니까? 그래서 더 오랫동안 UV를 쏴주면 약간 회절에 의해서 약간 이렇게 되면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노출이 될 테니까 어쨌든 나는 여기에 뭐 증착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핑을 한다든지 할 수 있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 고해상도에 적합하다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게 계략도입니다. 내가 만약에 자 보세요. 이게 PR이에요. 원래 이거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PR 층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실리콘 웨이퍼가 있다. 여기 기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PR이 있다고 쳤을 때 내가 PR이 이런 십자가 모양으로 남기려면 나는 포지티브 마스크는 이 둘 중에 뭘로 써야 돼? 뭘로 써야 돼? UV를 맞은 부분이 날아가니까 이게 포지티브 PR을 썼을 때의 뭐야? 마스크지. 그러니까 포지티브 PR 요렇게 생긴 여기 크롬으로 이렇게 막혀 있는 바로 UV를 때려야지 요 바깥쪽 여기에 OK라고 하는 요 OK라고 표현하면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 여기에서 내가 녹색으로 요 녹색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야? UV를 막겠지. 그럼 그 부분이 다 날아가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십자가가 남겠고. 만약에 여기에만 내가 뭐 UV를 노출시키면 이게 굳게끔 해야지 이렇게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엔 네가티브 PR을 사용하는 마스크 패턴은 이렇게 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포지티브 PR가 이제 다 알겠죠? 그죠? 포토리소그래피의 패턴화 공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포토리소그래피의 패턴화 공정은 아까 거기 보여줬던 그 영상이에요. 보시면 기상 프라임, 갑자기 교수님 기상 프라임이 왜 나와요? 기상 프라임은 아까 얘기했듯이 HMDS를 바를 때 HMDS를 용액으로 넣고 솔벤트를 돌려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에 있는 거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레퍼런스 무비라고 했으니까 레퍼런스 무비를 한번 촬영을 해봅시다. 뭐가 있길래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 레퍼런스 무비가 여기 있네요. 그래서 뭐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아, 이게 스핀 코팅. 스핀 코팅 하는 거에 레퍼런스다. 이거 지금 보시면 그냥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미니 스핀 코터네. 요 아래 기판을 잡아주려고 여기 홈이 있어요. 여기 지금 다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홈들이 있죠. 홈이 있어요. 홈은 뭐냐면 요 구멍 안으로 진공을 빱니다. 진공을 빨면 요 홀들을 통해서 진공을 다 빨아요. 그래서 요 기판이 웨이퍼를 딱 붙여놓고 스핀하는 동안에 튕겨서 나가면 안 되잖아. 여러분 그
뭐야, 인천에 그 뭐야, 또 이렇게 빙빙빙빙 도는데 사람 태워가지고 원심력으로 밖으로 내보내는 거 있잖아. 뭐 디스코 팡팡. 디스코 팡팡 보면 가만히 냅두면은 이게 밖으로 원심력으로 나가죠. 그죠? 원심력으로 나가게 하는 거의 역할을 폴리머를 붓는 거야. 폴리머를 붓고 스핀 코팅을 하면 스핀 코팅이 밖으로 퍼진단 말이야. 밖으로 퍼지면서 얇아져. 얇아지는 게 스핀 코팅의 원리야. 그런데 당시에는 서브스트레이트는 잡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서브스트레이트를 잡고 있으려면 요 기판에 서브스트레이트를 잡고 있는 역할을 해주는 역할로 이 빨대 같이 구멍이 있는 거에서 진공을 뽑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러고 나서 웨이퍼를 놓습니다. 교수님, 웨이퍼는 왜 파란색인가요? 웨이퍼는 원래 회색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폴리머를 살짝 올리고 스핀 코팅을 하면 느 정도 두께가 있어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파란색이라고 보는 거 보니까 폴리머를 아직 올렸는데 이 색깔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예상컨대 이거는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좀 올려놓은 웨이퍼 같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PR 코팅을 하잖아요. 그럼 방막이 이제 뭐 한 1.5 마이크론 혹은 1 마이크론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웨이퍼의 색깔이 바뀝니다. 보세요. 이렇게 놓고 가운데에다 위치시킨 다음에 여기 지금 플랫 존 보이죠? 여기가 웨이퍼가 여기가 평평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PR을 떨어뜨립니다. PR 이렇게 가운데만 떨어뜨려요. 교수님 이걸 다 덮진 않나요? 안 덮어도 돼요. 여기 가운데만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이걸 다 덮으면 좋지 않나요? 다 덮으면 좋죠. 근데 버리는 양이 너무 많아요. 열어놓고 베큐um을 합니다. 베큐um을 원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흡착한다는 얘기야. 흡착하고 스타트를 눌리면 얘가 처음에 천천히 돌다가 그 다음에 확 빨리 돌죠. 그래서 돌렸어. 그리고 5000rpm으로 돌렸네, 이 사람은. 그래서 여기를 이제 스핀 코팅을 다 했죠. 이 사람은 스핀 코팅을 되게 못한 거예요. 원래 처음에부터 이렇게 세게 돌리면 안 돼. 약간 처음엔 살살 돌리다가 세게 돌려야 이게 유니폼하게 퍼지거든요. 그 다음에 백큐um을 끄고 다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아까랑 색깔이 다르죠? 아까 색깔 보여줄게요. 이렇게 된 색깔이었는데 지금은 색깔이 둔해졌죠? 폴리머가 올라가서 그래요. 그래서 스핀 코팅은 이렇게 한다. 그죠? 그래서 스핀 코팅을 할 때, 코팅한 물질이 잘 묻게 하기 위해서 HMDS라고 하는 물질을 꼭 바른다. 근데 우리 어디서, 이 회사에서 하는 공정 기계에서는, 요 기계거든요? 요 기계에서는 HDMS를 기상으로 발라버립니다. 왜? 용액을 바르고 나서 스핀 코팅을 하려면 너무 HMDS를 많이 버려야 돼. 그래서 기체를 딱 놓고 거기를 호빅하게 순간적으로 싹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까 보여듯이 스핀 코팅을 합니다. 스핀 코팅은 포토레지스트를 놓고 스핀 코팅을 돌려서 유니폼하게 해요. 그리고 이제 가볍게 굽기. 이게 소프트 베이크예요. 살짝 굳혀서 목적이 뭐라고요? 이 안에 있는 레진과 이제 레진과 PAC 그리고 일종의 부산물만 남기고 솔벤트를 다 이제 날려버리기 위해서 그런 상태에서 얼라인하고 익스포저 이거 아까 그 UV 장비 있죠? 거기다 놓고 UV를 때려줍니다. 그러면 UV를 맞은 부분이 약간 요 패턴대로 여기 굳어 있죠. 그래서 노출 후 굽기 포스트 익스포저 베이크 PEB라고 하죠. PEB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디벨로퍼를 놔요. 아까는 디벨로퍼 있는 용액에다 담궜죠. 근데 그 회사에서는 이런 기계 자체가 여기서 또 빨대에서 디벨로퍼가 나와. 그래서 콸콸콸콸 나오면 여기에 이렇게 놓고 어느 정도 이렇게 돌려주면서 저절로 이렇게 저기 뭐라 그러지? 그 워시아웃 되게끔. 그런 다음에 뭐야? 그다음에 하드베이크 강하게 굳혀줍니다. 하드베이크를 하는 이유는 약간 들떠 있는 PR들을 다 바닥에 다시 붙이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오브젝티브 렌즈에다가 현미경에다 놓고선 이제 관찰을 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보시면 포토리소그래프의 첫 번째 베이퍼 프라임 이게 뭐야? HMDS 바른용이야. HMDS는 뭐 포토레지스터 웨이퍼의 부착을 증진하기 위해서이다. 왜? 실리콘 웨이퍼는 이렇게 OH기로 끝나는데 이거를 CH기로 끝나는 걸로 바꿔주려면 이렇게 HMDS가 필요하다.
그래서 HMDS를 한다. HMDS를 처리하기 전에는 깨끗하게 물로 세척하고 그 다음에 건조한 다음에 HMDS 이렇게 순서대로 처리를 해야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HMDS 한 다음에는 헹궈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포토 공정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거 삼성전자에서 실제로 나왔던 시험 문제예요. HMDS를 바릅니다. 이 HMDS를 바르는 이유는 실리콘 웨이퍼를 이렇게 감광제에 친숙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왜? 감광제가 보통 포빅하거든요. 포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수성은 물을 싫어해요. 친수성은 물을 좋아해요. 그런데 소수성 표면에는 소수성 물질이 들어오는 걸 선호합니다. 왜냐면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친수한 물질에다가 물을 떨어뜨리면 웨팅이 잘 돼요. 그런데 소수성인 물질에다가 하이드로필릭한 물질을 떨어뜨리면 걔네들이 드랍넷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웨이퍼에다가 피아를 놨는데 이게 유니폼하게 방막처럼 이렇게 쫙 퍼지길 바라는데 이게 뜨문뜨문 웨이퍼가 딱 있는데 웨이퍼에 방막이 일자로 올라가길 바라고선 우리는 공정을 했는데 PR이 이렇게 유니폼하게 안 있고 이렇게 뜨문 있으면 공정이 망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고 여기가 유니폼하게 꽉 차게 방막처럼 만들게 하기 위해서 HMDS 처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프라이밍은 웨이퍼의 습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건조 후 60분 이내에 진행한다. 그냥 건조한 환경에서 한다. 습기 있으면 안 좋다. 당연하죠. 습기 있으면 안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HMDS는 뒤섞기, 휘젓기, 스프레이, 증발법으로 할 수 있다. 그죠? 스프레이는 분배, 여기 쭉, 이게 휘젓기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뒤섞기는 그냥 HMDS 용액을 뿌려놓고 여기에다가 스핀 코팅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담겨 있게끔 한다. 그게 보통 저희 실험실에서 쓰는 방식이고 이게 베이퍼 프라이밍은 조금이라도 이렇게 용액스럽게 이렇게 웨이퍼에 넣어가지고 얘네들의 HMDS 처리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스프레이 분배는 웨이퍼 표면에 HMDS 가는 안개를 증착하기 위해 노출 스프레이를 사용. 이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30초 동안 베이퍼 200도에서 250도 사이에서 진행을 한다. 라는 얘기까지도 다 넘어갈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핀 코팅에 대해서 볼게요. 이제 스핀 코팅은 아까 보여줬던 그 내용이라서 그냥 다 이해할 수 있어요. 회전도포법, 이게 스핀 코팅이고요. 액체 포토레지스트 물질이 웨이퍼에 균등하게, 이게 여기가 균등하게 라는 뜻이 쓰여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웨이퍼는 고정을 위해서 작은 진공 구멍을 가진 테플론 디스크 혹은 평평한 금속 진공척을 탑재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요거요. 요게 진공척이야. 아까 그림 봤죠? 여기서 이게 진공을 공기를 빨아들여. 공기를 빨기 해야지 이게 여기에 계속 붙어 있을 수 있어. 붙어 있어서 스핀 코팅을 돌릴 때 튀겨내지 않아야 돼. 만약에 진공을 뻘지 않은 상태에서 스핀을 해버리면 이 웨이퍼가 탁 날아가 버려요. 물론 스핀 코터에서는 이 진공을 베큐um 온을 시키지 않으면 베큐um 온 시키지 않으면 이 스핀 코팅 되지도 않게 설계가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까 그 영상에서는 잘 스핀 코팅을 잘 못한 건데 유니폼하게 그냥 교육용으로 찍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는 여기 보세요. 웨이퍼를 진공리에 고정시킨다. 5 마이크로리터의 포토레지스터가 분배된다. 그냥 떨어뜨린다는 얘기죠, 여기에. 그런 다음에 500rpm의 속도로 천천히 회전시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주 천천히 돌리면 여기가 이렇게 쫙 퍼져서 한 5초 정도 이렇게 퍼트려. 그런 상태에서 3000rpm으로 세게 팍 돌리면 튕겨나갈 애들 다 튕겨나가고 얇게 만들어져. 그렇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소프트 베이크 해야 된다. 소프트 베이크 여기 대표적인 PB 포스트 베이크가 여기에 왜 나왔느냐? PB는 지금 여기 넘어갈게요. 잘못 들어온 것 같아요. 자, 소프트 베이크는 뭐예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스핀 코팅해서 만든 다음에
이제 솔벤트 날려줘야 돼. 그래서 솔벤트의 대부분을 제거한다. 스핀 코팅하는 도중에도 솔벤트가 상당 부분 날아갑니다. 솔벤트는 어디에 있어요? 교수님, PR 안에 있어요. PR 다시 얘기하지만 너무나 중요해서. 자, 이게 PR 용액이에요. PR 용액 안에는 뭐뭐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포토 액티브 컴파운드랑 레진이랑 솔벤트, 그 다음에 일부의 첨가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부착력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웨이퍼의 레지스트의 균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소프트 베이크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판이랑 우리가 담은 PR이 조금이라도 요 사이에 요 계면 있죠. 인터페이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조금 익숙하지 않을 테지만 여기에 계면 우리가 여기 계면을 인터페이스라고 하거든. 38선이 북과 남의 인터페이스이듯이 요 계면에서의 부착력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요거의 두께가 균일하게 만든다라는 목적으로 이 소프트베이크를 합니다. 그래서 하필로이트에서 90도에서 100도 온도에서 1분 정도. 나는 30초라고 여기 써있지만 나는 1분 정도 해요. 소프트베이크 길게 한다고 큰 문제는 안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포스트 익스포저 베이크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차가운 냉각판에서 단계를 진행한다. 왜? 상온에서 냅둬야지 UV를 맞을 때 상온에서 맞을 거니까 폴리머도 상온에서 냅둬야 된다. 그 다음에 얼라인이 뭐야? 정렬한다는 얘기지. 뭐랑 뭐를 정렬해요? 섀도우 마스크와 이 섀도우 마스크와 뭐 레지스터를 요 두 개를 얼라인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얼라인한 다음에 뭐야? 바로 UV를 때린다. 그러면 요 레티클 섀도우 마스크가 이 레지스터를 뭐 포지티브 PR이냐 네가티브 PR이냐 정해서 올려놓고 거기에 맞는 개구부 오픈된 쉐이프의 스트럭처를 가진 마스크를 써서 UV를 놓고 정렬시킨 다음에 포토레지스트 감지 성분을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선폭의 해상도와 정확성 그다음에 입자의 결함 등을 다 체크한다. 요거죠.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으로는 포스트 그러니까 익스포저 베이크 소프트 베이크보다는 높은 온도 110도에서 정도 소프트 베이크보다는 무조건 높은 온도고 UV 때린 다음에 꼭 진행해줘야 돼요. 까먹으면 안 돼요. 되게 중요해요. 특히 이거는 포지티브 PR을 하는 경우에는 가끔 생략할 수 있어. 근데 네가티브 PR일 때는 엄청 중요해. 이거 빼먹으면 그냥 이건 필수야.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용액에 넣고 디벨로프해서 휘저어주면 얘네들이 현상액에서 날릴 애는 날리고 해서 패턴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어, 일곱 번째 하드베이크를 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이게 뭐죠?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컴퓨터가 맛이 가기 시작했으니까 요 정도에서 요번 수업을 마치기 위해서 하드베이크를 마지막으로 할게요. 지금 이해는 안 되지만 컴퓨터가 갑자기 느려졌어요. 자, 어쨌든 하드베이크 하면 온도는 무조건 높아야 된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하드베이크는 온도가 매우 높아야 되고 온도는 한 120도 그래서 140도. 하드베이크는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한다. 120도에서 140도. 제 팬도 잘 먹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런 다음에 보면 된다. 일단 요 정도까지만 해서 하드베이크까지만 하고 다음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